2022년도 그 사업 보고서 분석을 위해서 사전 연간 그 실적을 분석해서 2023년도 그 매출 및 영업이익을 예측해보는 알고리즘을 재정립하고자 두 번째 순서로서 고려 아이언 2021년도 실적을 분석해서 2022년도 예측을 해보고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기준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에너지 기를 팍팍 넣어주시게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또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인 얘기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일 것 같고 시청자분들의 그 호기심을 먼저 유발하는 그런 동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9조 9천억 원대 10조 원 정도를 했죠. 매출 원가가 8조 7천억 원대, 매출 총이익이 1조 2,500억 원대,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은 12.6%, 판매 관리비가 1,600억 원대가 나가서 판매 관리 비율은 1.6%밖에 안 되는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이 1조 원으로서 영업이익률은 11%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 변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변동 요소들이 그 예측하는데 다 활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예측을 원가 회계 개념으로 그 예측을 해본 것은 매출액이 2022년도에 11조 8천억 원대가 되지 않겠냐. 2021년 실적보다는 그 매출액으로는 18% 증가하고 매출 원가는 20% 증가하고 매출 이익은 11%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오고 핵심 그 함수는 그 판매 관리비를 함수로 넣습니다. 이게 이제 15% 정도 그 증가한다고 봤는데 그 어떤 그 이 추정률은 전년도 실적을 2021년도 실적의 그 증가율을 감안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추정을 해 보는 거죠. 영업이익도 그 좀 추정을 해서 10% 정도 더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약간 떨어지는 거로 그렇게 이제 그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산출이 또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 매출 원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은 그 매출액은 지금 현재 그 매출 원가 더하기 매출 이익,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더한 금액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이 10조 6천억 원대인데 생산 재료비가 요게 이제 그 변동 함수죠. 그 21% 증가한다고 봤고요. 이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본 거고, 그 가공비가 7% 정도 증가할 거로 봤습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작게 잡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2023년도에 들어와서 그 가스료 및 그 전기료가 대폭 그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그 가정용들이 그렇게 오르고 산업용들은 사실 좀 미리 올랐다 하는 그런 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로 봤는데 어쨌든 그 총 제조 비용이 10조 6천억 원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 재고가 20% 증가한다고 봤을 때는 매출 원가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10조 4천억 원대로. 그래서 1조 2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 봤습니다.
요게 이제 원가 회계 방식으로 실제 그 총 제조 비용과 매출 원가를 예측을 해서 집어넣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걸 다 더하면은 아마 11조 8천억 원대가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산식을 알고리즘을 만든 거죠. 그러면 스루풋 회계 쪽에서는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7조 4,895억 원으로서 스루풋이 2조 한 5천억 원대, 그리고 스루풋률이 25%선, 그리고 이제 그 가공비하고 판매 관리비의 합인 운영비용이 1조 4천억 원 선. 그래서 그 이 운영비용에 대한 판관 비율, 스루프 쪽에서는 그 운영비용에 대한 판관 비율을 참고를 변수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그 별도로 뽑았습니다. 11.2%. 그래서 이 스루프 영업이익은 1조 618억 원인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은 1조 961억 원으로서 343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뭐 이따가 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재고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칼라 색깔을 한 대가 이제 그 변수로서 변동 함수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건데요. 아까 그 생산 재료비가 한 20%선 정도 올라간다고, 상승한다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20%를 넣는데, 이걸 똑같이 넣는 이유는 스루풋 회계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역으로 먼저 매출 재료비가 얼마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매출액도 그만큼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에서 그 예측한 것보다는 더 높은 금액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 해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스루풋률의 변화도 없고 마진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고 회전율도 그대로 일단 가져간다고 이렇게 그 전제를 깔았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그 스루풋 회계 쪽에서는 하나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손익분기점 방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손익분기점은요, 영업이익이 없이 운영비용 나누기 스루풋률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영업이익이 있는 거니까 영업이익 역시 이거 10% 증가한다고 봤고, 그 다음에 운영비용은 한 9% 정도 오른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운영비용하고 영업 목표 이익하고 더해가지고 그것을 스루풋률로 나누면은 예상 매출액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10조 9천억 원대. 좀 이게 차이가 있죠. 이렇게 그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운영비용 중심으로 손익분기점 방식으로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재료비 중심으로 연동형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 연동형이라고 했습니다만 손익분기점을 좀 활용했다. 글씨는 좀 바꿔야 될 것 같네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 경우에 두 가지일 경우에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그러면은 사실상은 이 중간선에서 실제 그 성과가 나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러나 목표를 세울 때는 좀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니까 A 플랜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A 플랜으로 이게 계획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연결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11조 2천억 원대로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 11조 9천억 원대하고 10조 9천억 원대하고 요게 이제 한 1조 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 중간선에 있는 것으로는 나타나긴 합니다. 11조 2천억 원대로서. 그러면 손익분기점 쪽이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관 이렇게 그 계획을 세웠는데 정확하게 점쟁이처럼 맞출 수는 없는 거죠. 변수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저는 좀 만족하는데 이 범위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를 벗어나는 수치는 아니고 이 안에서 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거를 맥시멈 미니멈 계획이라고 세운다 그러면은
그 중간선 정도의 그 어떤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은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2022년도는 영업이익률이 그 16% 정도 그 하락을 한 것이 그 결과로 경영성과 영업실적으로 나타납니다. 회사가 설명한 것은 원재료 가격과 에너지 등이 비용이 크게 증가해서 그렇다 되는데, 요거는 2021년도 거를 그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가면서 또 좀 따져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연간 사업 보고서는 그 3개년치를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이 31.6% 크게 증가했고요. 그 재고 자산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그 이하로 증가를 했습니다. 24.5%. 매출 원가가 더 높게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매출 총액이 좀 내려가고 총익률도 떨어지고 판매 관리비가 또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한 20, 이게 좀 잘 안 보입니다만 20한 2%선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스루프 손익으로 환산한 내용을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이 매출 증가율보다 그 38.2%로 더 높게 증가를 했어요. 요게 이제 핵심 사항으로서 뭐 TOE 생산성은 뭐 상승했습니다만은 343억 원이 적은 수치로 나옵니다. 이거로 봐서 이 두 가지로 한번 봐서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 제품 판매 가격은 낮게 상승했다고 추론을 일단 이렇게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343억 원이 작은 이유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연결 재무제표상 그 재고 자산으로서 이 WCAI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2,43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개별로 분석할 때 KG는 재고자산 평가 작업을 하지 않고 있으나 종속기업들 중에 평가 작업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평가 충당금을 보면은 전체 그 어떤 그 재고 금액상으로 볼 때는 좀 미미한, 그러니까 종속기업들의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에서 재고자산 평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재고가 2,430억 원이 증가해서 여기에 가공 비율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으로 와가지고 재고 자산의 변동이 이제 그 WCAA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일 거라고 생각은 일단 드는데요. B의 표현이 이제 그 원재료 사용 및 상품의 매입액으로 말하자면은 그 표준식으로 다 그 표기를 했습니다. 이게 37.7%로 증가를 했고요. 종합적으로 매출원가 재료비는 38.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8.5%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말하자면 예측을 할 때 좀 활용을 하는 거죠. 작년에 8.5%가 증가했으니까 올해는 인플레 등 정도로 해서 좀 9% 정도 오르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했죠. 그리고 가공비가 7.6% 증가했습니다만은 총 제조 비용에 대한 비율로는 3.1%가 하락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2차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하면서, 그러면 이 그 추론이 입증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사업 보고서에는 마치 원재료 가격 추이하고 제품 가격 추이를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이 KG 고려 아연은 매입 비중을 친절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단순 평균보다는 가중 평균이 더 좀
적합한 거거든요. 32.5%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 가격은 내수 수출, 내수 수출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매출 비중으로 요거는 할 수 없이 두 가지를 더해 가지고 단순 평균을 냈고 그 다음에 매출 비중을 곱해 가지고 가중 평균을 냈습니다. 이걸 다 더하면은 그 29% 29%가 그 가격이 오른 것으로 인상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산출이 됩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 금이 10% 상승한 게 이 가중평균으로 올랐고요. 은은 7.6% 이렇게 오른 것이 이제 또 좀 눈에 띕니다. 이거 외에 기타도 뭐 있는데 그것은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스루프 손익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 제품 판매 가격이 낮게 상승했다고 추론했죠. 이것을 검증 데이터가 뒷받침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그러면 32%인데 뭐 왜 그 29%니까 다 낮게 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실제 그 원재료 가격이 오른 비율만큼 판매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료 비율이 오르는 거 비율만큼의 영양 압박을 받을 거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률에다가 재료 비율을 곱하면은 최하 27.9% 정도는 올려야 똔똔이다 이렇게 되는데 29.2%가 제품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검증 데이터가 이것이 뒷받침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가격 상승 압박률에 비해서는 높게 인상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것을 제가 글로써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본 것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뭐 이런 그거 전에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인데 이 기업은 개별 분석에서는 그 투명성 3단계 모델 기업으로 제가 소개하는데 연결로 처음 시도를 해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전년도에는 그 갭이 크진 않는데 2021년도에 그 갭이 791억 원으로서 매우 크게 납니다. 그래서 연결로 할 때 이렇게 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을 밝히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 그 종속회사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은 외부에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를 추적한 단서를 그 사업보고서 내용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 2021년도는 이 갭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현금 흐름표 기준도 이게 딱 이 세 번째 칸에서 00 나와야 되는데 현금 흐름표의 그 현금 흐름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현금이 6,291억 원이 나갔다면은 재고가 6,291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6,590억 원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299억 원, 거의 그 300억 원이 어디서 하늘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추가로 생겼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적해 볼 방법이 없어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이게 매우 작기 때문에 그걸 가감해 줘도 결국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거의 300억이라는 재고자산이 어디에서 굴러 떨어졌다. 자, 이렇게 연결로 할 때는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운영비용으로 봤을 때 그 주요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2,119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2% 금액상 증가했고 운영비용 대비로는 0.5% 증가했고 직원 수는 개별입니다. 그래서 인당 평균 임금이 꽤 높게 좀 산출이 되거든요. 아마 그 1억이 안 되고 한 9,500선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결이다 보니까 그 연결 주석에는 그런 전체 그 인원수에 대한 그런 통계들이 공개는 못하고 있죠. 만약 그런 거를
직원 수까지 연결 재무제표에 나오는 기업들의 직원 수를 모두 더해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할 작업들이 꽤 많아지겠죠. 귀찮아 미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 작업하는 사람들이 뭐 어쨌든 좌우간 이 인상률 정도는 추세는 알아볼 수 있는 거죠. 5.1% 2021년도에 임금 인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력비가 거꾸로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2021년도는 그렇지만은 2022년도에는 그 전력비가 꽤 올라간 거로 되어 있죠. 회사 설명으로도 이 에너지 비용이 올라갔다 뭐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2021년도는 내려갔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의 그 큰 변수의 요인들이 있는 거고요. 운반료, 보관료는 거꾸로 60%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수출 비중이 많아서인지 그 해외 선임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상승이 되지 않았겠냐. 뭐 내륙 운송도 있겠지만은 해외 수출 운반 이런 것들이 더 그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선비,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수선비가 큰 비중으로 나가는데, 이 수선비는 또 0.9% 감소했고요. 도급비가 이제 뭐 어떤 이 생산 공정의 작업 도급비 같은 성격일 텐데, 이것도 1.3%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부 생산도 감소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그게 뭐 전체 가공비는 아닐 테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운영 비용이 전체적으로는 증가했어도 말하자면은 내려간 것들도 많다. 이런 게 이제 눈에 띄네요. 경영평가 지표로 보면은 WCI 회전율, 재고자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회전율은 7.1회전으로서 0.46회전이 상승했습니다. 스루픈율은 거꾸로 내려갔습니다. 분석 경험상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게 되는데 충분히 반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반증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된다. 근데 이미 보셨다시피 원재료 가격이 상승이 됐죠. 판매 가격도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원재료 인상에 의한 가격 상승 압박률에 비해서는 제품 판매 가격은 더 상승했으므로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인식이 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제가 이 투명성 법정에서 변론인으로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라고 저는 변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논리를 연습하기 위해서 충분 조건이라는 논리 도구로 한번 해 보면은,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 보면은 재고 회전율은 상승했고 스루픈율은 하락한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것을 반증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했거나 제품 판매 가격이 상승했음이 입증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서 데이터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그것은 당신의 해석이지 상대적인 하락이지 원재료 가격도 상승한 건데 자, 그러면은 변론인으로서는 요 한 가지만 가지고 판사가 또는 배심원들이 인정하기가 매우 쉽지가 않다. 그럼 추가 증거를 반증을 위해서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추가 증거로 제가 이 투명성 법정에 변호인으로서 1,000원짜리 변호인으로서 제시를 한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 산출을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해봐라. 그 데이터를 가져와라. 그러면은 아마 이 투명성이 입증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뭐 어느 정도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뭐 내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 3분기 실적을 원가 회계 개념으로서 접근을 해 본다면은 요거는 또 제가 좀 에러를 냈군요. 요거는 뭐 산식을 뭘 잘못 가져온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좀 제가 수정을 해야 되겠군요. 죄송합니다. 이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까 예측한 방법으로 했을 때 요거 결정을 그 12조 원으로 한다. 근데 12조 원이 안 되고 11조 2천억 원이 현실적이었죠. 그런데 이거로 봤을 때는 한 12조 원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거기다가 재고가 20% 증가하면은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으로 더 늘어나니까 1조 2천억이면 맥시멈이다. 이렇게 결정을 낼 수 있는 거고요. 원가 회계는 그러한 상태에서 12조 원이라는 금액인 상태에서 재고만 20% 줄인다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그 증가해 버려 가지고 영업이익은 그 9천억 원대로 내려갑니다. 무려 거의 5천억 원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원가 회계의 맹점이라고 왼쪽에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대안으로서 스루프트 회계를 계속 제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스루프트 방법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아까 그 원가 회계는 그 12조였지만은 11조 한 8천억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재고 회전율을 오래간만에 그 실적보다도 조금 내려가는 거로 0.9% 내려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만큼 2022년도가 뭐 어차피 그래서 사후 예측이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목표를 잡는다면 재고 회전율을 올려야 되겠지만은 이 경우는 이 국제 가격 등등 뭐 감안해 가지고 오래간만에 뭐 많이는 아니고 전년도 수준 정도보다 0.9% 내려가는 거로 그러면 한 매출이 11조 5천억 원, 11조 한 6천억 원 가까이 되고 매출이 약간 2천억 원 정도 주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도 약간 주는 거로 이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분석 시기상 사후 예측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영향을 받죠 제가. 그러니까 사후 예측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측 알고리즘이 합리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겠느냐, 적합성이 얼마나 확보되겠느냐가 좀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처럼 재고 회전율을 하락으로 예측했습니다. 2022년도 공시 매출액은 11조 2천억 원대니까 요게 11조 5천억 원대보다는 2천억 원대보다는 한 3천억 원 많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미니멈과 맥시멈 사이 스코프 내에는 들어가는 것이면은 적어도 이 정도면은 굿 이너프 하다 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측 분야에 도전해 본다는 것, 이게 좀 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슬픈 예측이 11조 거의 6천억 원대였는데 실적은 11조 2천 원이었으니까 갭이 이 3,841억 원인데 오차율이 3.4%. 이게 높은 거냐, 낮은 거냐, 그것은 다른 데하고도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5% 범위 안짝에서 그래도 예측을 좀 해봤다는데 좀 의의를 좀 갖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슬픈 영업이익이 이제 10조 원대인데 10조 3천억 원대인데 총 영업 비용이 10조 2천억 원대로서 요거는 뭐 차이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 영업이익은 9,200원대로서 3천억 가까이에서 그게
영업이익은 33%까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요거로 봤을 때 제가 그 영업이익 쪽의 목표이익을 너무 이거를 많이 잡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된다면은 이건 또 그러면 매출액이 또 감소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목표를 좀 너무 많게 잡았었다 하는 거가 이제 분석 및 예측을 해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알고리즘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목표 영업이익을 얼마나 현실적인 거로서 근접하게 한번 그 추정을 해볼 수 있겠느냐는 게 이제 결론적인 거로, 그게 이제 또 그래서 솔직히 어떤 감도 필요한 거죠. 예측에는 감. 이 업종에 대해서 뭘 잘 안 되든가, 올해 그 2022년도 상황이 어땠었겠느냐 하면은 그 조직 안에 있는 거가 아니니까 구체적인 정보는 모르더라도 밖에서 볼 때 이게 이 목표이익을 조금 낮췄어야 된다 하는 이제 이런 그 나중에 사후로 그 지득하게 되는 지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연구 과제다. 예측 변수를 그 단순 함수 fx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x를 그 변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x를 그 우리는 여러 번 연습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추정을 여러 번 그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뭐 단순한 엑셀 시뜨기는 하지만은 충분히 이 단순함 수를 여러 번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활용 매출 예측액은 10조 9천억 원대였으니까 뭐 거의 중간선 정도의 그 말하자면은 됐다. 그런데면은 그렇게 말하자면 크게 벗어난 예측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스스로 제가 그 위안을 삼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23년도 거를 이제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2022년도 사업보고서를 그리고 또 정확하게 얘기하자 그러면은 뭐 이 연결로는 좀 부정확하니까 개별 그 손익계산서로 분석을 해서 2023년도를 예측해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가져볼 것을 예고해 드리는 바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